새벽 안개가 사찰 마당을 천천히 감싸며 고요한 공기가 흘러갑니다. 현담은 늘 그렇듯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예불을 마친 뒤 법당 문을 닫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세월이 만든 묵직함이 있었고 사찰의 오래된 기둥들도 그 리듬에 익숙한 듯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방문객 명부를 정리하던 그는 지워졌다 다시 적힌 이름을 발견하고 작은 의문을 품습니다. 순간 사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관광객 몇 명이 길가에 쓰러진 청년을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담은 빠르지 않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청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굽니다. 저 안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서요. 청년이 힘겹게 중얼거립니다. 현담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눈빛 속 두려움이 단순한 탈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짓한 뒤 청년을 부축해 법당 안으로 데려갑니다. 법당 안은 온기가 거의 없는 듯 차갑지만 청년의 호흡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현담은 그를 안치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숨을 고르도록 기다립니다. 청년은 두 손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듯한 기척을 느끼는 표정을 짓습니다. 여긴 안전한 곳 맞죠?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현담은 즉답하지 않고 허리춤을 고쳐 매며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아침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찰 뒤편 숲으로 스며들며 작은 바람결을 따라 나뭇잎들이 잔잔히 흔들립니다. 윤호는 숙소에서 잠시 나가 숨을 돌리겠다 말한 뒤 홀로 숲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더 예민해집니다. 숲 깊은 곳에서 낮게 울리는 기척이 들리자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한 방향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한 긴장감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때 숲길을 정리하던 수행자 정우와 조교 명진은 윤호가 보이지 않자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급히 수색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흔들린 낙엽과 급히 지나간 듯한 발자국을 따라가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현담 역시 숲으로 향해 천천히 흔적을 확인하며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굳혀갑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조금씩 낮아지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세 사람은 나무들 사이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는 윤호를 발견합니다. 그는 손을 내리듯 들어올린 채 공허한 공간을 응시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상대와 마주 선 모습입니다. 명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지만 사람의 흔적은 윤호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담이 다가서자 윤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그 순간 불안정한 기류가 주변에서 살짝 밀려나갑니다. 윤호는 곧 무릎이 풀리듯 쓰러져 현담의 팔에 안기며 의식을 잃습니다. 정우는 급히 그의 호흡과 맥을 확인하지만 육체적 외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담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지금 이 청년이 겪는 일이 단순한 공포나 피로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세 사람은 윤호를 조심스레 부축해 다시 사찰로 향하고 숲속에는 여전히 묘한 냉기가 남아 맴돌고 있습니다. 윤호가 사찰로 옮겨진 지 한나절이 지나자 그의 방 안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침상은 들썩이지 않지만 공기만 묘하게 뒤틀리며 불안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공양주 아주머니는 물을 가져다 두려다 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고 손을 멈추고 조용히 뒷걸음칩니다. 방 밖에서 대기하던 수행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윤호는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고 손끝은 마치 무언가에 저항하듯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잠시 뒤 윤호가 눈을 뜨자 그는 천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방 한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눈빛은 명확했지만 두려움이 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 주변 사람들의 긴장을 높입니다. 여기 누가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윤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팔을 꼭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커녕 그림자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우는 혹시 놀라움에서 비롯된 착각일까 생각하며 방 구석구석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한 부분에서만 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방향을 비껴갑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명진은 기척 자체가 청년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현담이 방에 들어와 자리하자 진동은 잠시 멎고 공기가 내려앉듯 조용해집니다. 그는 침상 곁에 앉아 윤호를 바라보며 차분히 숨을 고르도록 손짓합니다. 윤호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무언가가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행자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감시 장비를 설치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밤을 맞이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현담은 오래된 금고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뚜껑을 엽니다. 수십 년 전의 기록들이 누렇게 변한 채 차곡히 쌓여 있고 그중 한 권이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달아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펼쳐 한 장씩 넘기며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기이한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기록 속에는 마음의 분리 현상이라 적힌 오래된 용어와 함께 감정이 외부로 투사되는 사례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현담은 그를 따라가며 윤호가 겪는 상황이 단순한 상상이나 공포가 아니라 구조화된 현상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방 안에서는 윤호가 깨어난 채로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주변을 누비듯 시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빠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져 있었고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듯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현담은 조용히 책을 접고 윤호 쪽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제 감정이에요. 근데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닌 분명한 인지에서 나온 말처럼 들립니다. 명진은 방 밖에서 상황을 들으며 혹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주변 구조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빛은 정상적이고 문제가 생길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호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며 순간적으로 깊은 통증을 느끼자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그 움직임과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휘어지듯 흔들리고 천장 위에서 작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현담은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경우 감정의 형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윤호를 일으켜 세우고 더 이상 숨기지 말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며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방 안의 불빛은 서서히 흔들리고 두 사람의 사이에는 마치 또 다른 기운이 숨을 고르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사찰 위로 완전히 내려앉자 정원은 낮과는 다른 기운으로 가라앉습니다. 현담은 윤호를 데리고 정원 한가운데로 이동하며 주변 수행자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손짓합니다. 정우와 명진은 외곽을 빠르게 돌며 관광객과 상주 인원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정원 가장자리의 대나무는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리며 일정한 방향으로 굽어 들어옵니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진동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드는 듯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호는 갑작스레 가슴을 움켜쥐며 정원 중앙을 바라보고 그의 표정에 다시 두려움이 번져갑니다. 그 순간 정원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가 윤호의 시선과 정확히 같은 방향에서 천천히 솟아오릅니다. 그 모습은 사람의 형태와 비슷했지만 경계가 흔들리고 실체와 허상이 함께 섞여 있는 듯 어렴풋합니다. 윤호는 두 발을 뒤로 내디디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지만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의 불안이 커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선명해지며 주변 기류는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정우는 수행자들에게 보호 대응을 유지하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그들도 처음 보는 현상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현담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서 윤호의 어깨를 잡아 균형을 잡아주며 깊은 호흡을 유도합니다. 윤호가 숨을 고르기 시작하자 그림자의 움직임도 잠시 멈칫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윤호의 내면에서 밀려 올라오는 또 다른 공포가 그림자를 다시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자극은 형체를 더 명확하게 다듬어 그림자가 마치 한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현담은 이 순간이 윤호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때임을 깨닫고 조용히 그를 앞으로 이끕니다. 정원의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림자는 윤호를 향해 다가오려는 듯 몸을 기울인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의 기운이 갑작스럽게 누그러지며 주변을 휘감던 바람이 잦아듭니다. 윤호는 마치 기력이 모두 빠져나간 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거친 호흡을 이어갑니다. 그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지만 표정에는 혼란보다는 오랜 긴장이 풀리는 듯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행자들은 혹시 모를 자녀 기류에 대비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경계를 이어갑니다. 명진은 온도계를 꺼내 근처 공기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며 방금 전까지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는지 계산합니다. 정우는 정원 가장자리까지 걸어가 나뭇가지가 부러진 방향과 흔들린 땅을 살피며 이 현상이 자연적이지 않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윤호는 어지러운 시야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 다시 몸을 낮춥니다. 현담은 그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아 일으키고 눈빛을 마주하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순간임을 차분히 알려줍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슴 쪽을 조심스레 짚어봅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밖으로 밀려나오는 힘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인합니다. 잠시 뒤 정원의 공기 흐름은 완전히 안정되고 그림자가 있었던 자리도 흔적 없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수행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 정원을 정리하며 남은 이상 징후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명진은 떨어져 있던 장가지와 파편을 모으며 방금 전의 사건이 단순한 공포 경험은 아니었다고 다시금 깨닫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윤호를 바라보고 그가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숨을 고르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담은 윤호를 천천히 수행실로 안내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음을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정호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방금 전까지 흐르던 묘한 기운은 여전히 밤 공기 속에 얕은 여운처럼 남아 있습니다. 수행실은 어둡지 않게 은은한 불빛이 번져 있었고 윤호는 작은 호흡부터 천천히 정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아직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전처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현담은 윤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의 시선을 포착하며 심장이 아닌 마음의 흐름을 느끼도록 안내합니다. 윤호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차근히 따라가며 가슴과 머리 사이에 머물던 갈등을 살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뭉쳐있던 두려움이 천천히 풀리는 듯 했고 내쉬는 숨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조용한 파동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수행실 바깥에서 변화를 관찰하며 혹시 다시 기류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신중히 확인합니다. 명진 역시 조용히 벽을 따라 배치된 도구들을 정돈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호의 마음이 안정되자 주변 공기는 더 부드럽게 내려앉고 수행실 안의 온도와 진동도 차분히 숨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며 그동안 자신을 압박하던 감정이 더 이상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제 그의 두려움은 분리된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품고 다루어야 할 하나의 감정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담은 이를 확인하듯 윤호의 표정을 바라보고 묵은 걱정을 내려놓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마음이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수행실 밖에서 정우는 작은 미세 진동조차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조용히 내쉽니다. 명진은 기록을 접으며 이제 더 이상 외부 기류의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윤호는 천천히 일어서며 그동안 흔들리던 내면이 드디어 스스로의 자리를 찾았다는 감각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수행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고요한 밤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며 마지막 과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사찰 마당에 잔잔한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윤호는 작은 짐을 정리해 등에 메고 수행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법당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의 걸음은 아직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의 흔들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우는 윤호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며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오라고 조용히 눈짓합니다. 명진은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한 종이를 건네며 혹시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 참고하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현담은 윤호를 마당 끝까지 함께 걸어 나오며 긴 시간 말하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을 전합니다. 윤호는 길 위에 서서 사찰을 천천히 돌아보며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림자가 이제는 자신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음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는 하나의 온전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 속 작은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바라봅니다.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문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조용한 나침반처럼 느껴집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길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사찰은 늘 그렇듯 고요한 모습으로 뒤에 남고 아침 공기는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